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미 1억을 모았거나 1억을 모아가는 과정에 있으신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약 31살쯤에 1억을 모았고 이 길고 험난했던 과정을 여러분들께 공유해 보겠습니다. 저는 한 달에 약 270만원 정도 벌었습니다.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들은 보험비 25만원, 휴대폰비 3만원, 운전자 보험 3만원, 이렇게 약 30만원과 생활비 30만원을 포함해 총 60만원이 고정 지출로 나갔고 나머지 약 200만원 정도는 통장에서 뺏어 쓸 수 없게끔 적금을 들었습니다. 이 돈을 모으는 과정에서 참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많았는데요. 한 번은 저녁에 배가 너무 고파서 밥을 먹으려는데 집에 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삼각김밥을 사 먹으러 편의점을 갔습니다. 1,500원짜리와 1,700원짜리 삼각김밥 두 개가 있었는데 1,500원짜리는 너무 맛없는 메뉴고 1,700원짜리는 먹을만한 메뉴라서 골라볼까 하다가 200원이 더 비싸 약 10분을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편의점에서 나와 집에서 밥을 먹었네요. 그때는 진짜 100원, 200원 하나도 아까워서 어떻게든 아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이런 절약 생활들이 처음에는 진짜 어려웠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적응해가는 것이었습니다. 역시 인간은 바퀴벌레급 적응력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생활을 몇 년간 지속했고 다들 아시겠지만 절약 생활을 시작하면 시간이 은근히 많이 남게 됩니다. 친구들과의 약속이나 야외활동 같은 것들은 웬만하면 거의 돈과 직결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경제 공부와 헬스라는 취미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금리가 뭔지도 몰랐고 연준, 소비자 물가지수 이런 경제 용어에 대해 문외한이었지만 지금은 꾸준히 공부한 덕에 경제에 대해서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확실히 그냥 돈을 모으는 것보다 경제 공부를 통해 이 돈을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을 같이 배워나가니까 돈 모으는 과정이 썩 지루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1억이 생긴 뒤로 어떻게 됐을까요? 첫 번째, 마음의 여유가 생겼다. 처음에는 정말 1억이 까마득하고 내가 모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차곡차곡 내 월급을 저축하고 모으다 보니 1,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이렇게 쌓였고 그 뒤로는 1억에 가까워졌습니다. 여기서 저는 1억이라는 돈을 모은 뒤 생활비를 조금 늘렸습니다. 도저히 평생 이렇게 살아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한 달에 30만원은 너무 적은 것 같기도 하고 하고 싶은 것들을 못하니 스트레스를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생활비를 한 달에 50만원 정도로 넉넉하게 잡았습니다. 만약 생활비 50만원이 지출이 크다 느껴지면 다시 줄일 생각입니다. 아무튼 일단 이렇게 하니 생각보다 여유가 있어서 좋았고 아껴야 한다는 부담도 2배로 줄었습니다. 몇 년을 이렇게 아끼면서 살다 보니 적응도 했었지만 그에 따른 스트레스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 살면서 저축이란 걸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대학생 때도 아르바이트에서 들어온 돈은 모두 소비하였고 졸업까지도 통장에 돈은 0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직장을 잡고 돈을 모아야겠다 마음을 먹은 뒤 소비를 정말 많이 줄였습니다. 첫 직장을 잡았을 때 처음 돈을 벌다 보니 월급보다 카드를 더 많이 써서 그달 월급이 싹 날아간 적도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한 뒤 이렇게 하면 나중에 내 인생이 망하겠다 싶어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1억이란 돈이 많은 돈은 아니지만 내가 뭔가 이뤄냈다는 뿌듯함과 그리고 통장에 돈이 어느 정도 차있다는 든든함이 저에게는 참 좋은 느낌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내 통장에 돈이 있을 때와 없을 때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통장에 1억이 있을 때는 투자자의 시각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 저는 부동산 투자, 사업, 주식 투자 이런 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난 돈이 없으니까 내일이 아니야 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도전해볼 만한 것들이죠. 부동산을 하기에는 1억이 모자랄 수 있지만 여기서 좀 더 돈을 모으고 대출까지 받으면 그래도 충분히 시도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내가 정말 잘 될 것 같은 사업이 있고 이 1억 원과 대출금을 조금 껴서 할 만한 사업이라면 충분히 도전할 수 있는 자본금이 되겠죠? 이 금액의 크기를 생각해 보았을 때 내가 주식 투자를 한다 가정하면 1,000만원 있을 때보다 당연히 1억을 굴렸을 때 벌어들인 수익금이 훨씬 더 크게 됩니다. 이렇게 1억이란 돈은 저에게 정말 큰 돈이며 또 이 1억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경제 공부를 했다 해서 또 사업 공부를 했다 해서 섣불리 내 씨들을 몽땅 집어넣었다간 정말 크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투자는 항상 신중하게 해야 하고 내가 지금 해야 할 타이밍인가 생각해봐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투자하다 정말 크게 된 적이 있는데 이것도 나중에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내면 성장입니다. 이 절약이라는 것은 되게 간단하지만 인내력이 많이 요구됩니다. 예전 같았으면 큰 생각 없이 소비를 했었을 텐데 지금은 계속 자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먹고 싶은 거, 약속 나가고 싶은 거, 커피 한잔 하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을 절제해야 합니다. 이렇게 절제를 하다 보면 제가 할 수 있는 건 제 취미생활, 독서, 넷플릭스, 운동 이런 것 뿐이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절제를 하는 와중 SNS에 명품, 비싼 음식점에 간 사진, 고급 풀빌라 같은 사진들이 올라오는 걸 보면 저런 걸 따라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뭔가 기분이 이상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10년 뒤, 20년 뒤에 더 높은 곳을 가기 위해 참고 있는 거다 라는 생각을 가지며 버텼습니다. 혹시 인내심 실험이라고 아시나요? 다들 아마 들어보셨을 건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입니다. 한 어머니가 마시멜로를 책상 위에 놓고 아이를 책상 앞에 앉혀놓은 다음 지금 이 마시멜로를 먹어도 상관없지만 엄마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먹지 않고 기다린다면 마시멜로를 하나 더 주는 실험입니다. 아이는 3부리로 나뉘었는데 바로 먹은 아이, 버티다가 중간에 먹은 아이, 끝까지 먹지 않고 보상받은 아이. 연구팀에서는 15년 뒤
마시멜로를 끝까지 먹지 않고 보상을 받은 아이를 추적 관찰했습니다. 이때 끝까지 인내했던 아이들이 그렇지 않는 아이들보다 학업 성취도, 건강 상태, 사회 적응력이 월등히 좋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실험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지금 참으면 나중에 더 큰 보상으로 돌아올 거라는 믿음으로 잘 인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지만 명품을 사거나 비싼 식당을 가는 사람들을 비난할 생각은 없습니다. 누군가는 소비를 해주고 또 누군가는 절약을 해줘야 경제가 잘 돌아가겠죠? 예전에는 저도 한때 주변에 사치가 있는 친구에게 잔소리를 하곤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와 이야기를 해보니 친구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나중에 올지도 안 올지도 모르는 성공을 기약하며 지금 절약하며 살고 싶지 않다 라는 말을 들었죠. 이후로 저는 사람이 다 각자 자기만의 생각이 있고 살아가는 방식이 있으니 내가 강요할 필요는 없겠구나 싶었습니다. 제 스스로가 생각해도 너무 간섭이 심했고 나만 옳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뒤로는 내가 목표한 바 충실하기로 결심했죠. 마지막으로 저와 같은 길을 걷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돈을 모아가는 게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모아가다 보면 점점 쌓여가는 속도가 빨라질 것입니다. 저축하는 양은 그대로여도 점점 이 생활에 적응이 되고 녹아들면 제 말대로 속도가 정말 빨라지는 게 체감됩니다. 중간에 꼭 포기하지 마세요.